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화끈하고 또 기대되는 그런 상반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김정은 정권 사망 직전입니다. 이제 호흡기를 떼버려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아마 이 남북관계 그리고 미북관계가 굉장히 강력한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군사 관련한 엄청난 소식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신의균의 국방TV 구독해 주시면 누구보다 먼저 군사 또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요리할 건지 하는 그런 것들을 아시게 되니까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죠. 우리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떤 형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 미국은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기회를 날렸다. 우리는 미국과 협상을 지속할지 그리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유지할지 등을 곧 결정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의 향후 행동 계획을 담은 공식 성명을 곧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최선희가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일단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북한 인민들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은 언론 통제가 제대로 되는 나라죠. 물론 이제 휴대폰 때문에 영원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일시적으로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든 신화사 통신이든 북한은 통제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국과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 인민들에게 알리기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에게 협박을 던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협박을 던지냐? 우리는 미국 요구사항에 대해 양보할 의사가 없다. 그 말이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영변 플러스 그리고 비핵화 모든 과정을 다 양보해라, 제시해라 라고 했는데 북한은 영변 외에는 양보 못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은 거기다가 이제 핵무기뿐만 아니고 생화학무기 등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다 제거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최선희와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온건파였던 스티브 비건, 그리고 그 스티브 비건을 움직였던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존 볼턴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어떤 강경한 노선에 입을 맞췄습니다. 즉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이 미국 최고위층의 입장 정리가 이제 강경 노선으로 정리가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양보 못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이 싸웠을 때 약한 사람이 센 사람에게 양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어야죠. 두 번째, 미국은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이제 다 날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날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멘트로 인해서 지금 북한은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미국과 협상을 지속할지 그리고 아니면은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실험을 이어나갈지를 결정할 것이다. 곧 결정할 거다. 미국 국민들은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싫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할 건지 이걸 결정하겠다. 실제로 지금 평양 외곽의 산음동이라고 하는 그런 공업지역에서 과거에 북한이 동창리에서 은하3호, 광명성 이런 로켓을 발사를 할 때 산동에서 그 로켓들을 조립해 가지고 기차에 싣고 가서 동창리에서 세워 가지고 조립해 가지고 발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라는 내용들이 정보 관계자들에 의해서 흘러나오고 있죠. 즉 미사일 발사 지금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발 발사 좀 해달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발사하는 순간 이제 김정은 죽는 겁니다.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의 향후 행동 계획을 담은 공식 성명을 곧 발표할 거다. 자, 이 정도 해놓고 김정은이가 좋은 말 안 하겠죠. 제발 좋은 말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죽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북한 인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외신 기자들에게만 알렸습니다. 왜? 지금 인민들이 겁납니다. 왜?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국경지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던 장마당 일꾼들, 지금 모든 무역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전부 불만이 극도에 차있습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배급을 통해서 인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배급은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은 장마당에서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유엔 제재로 인해서 밀무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의 국경무역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1000씩 막 쓰던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그 국경지역의 소식통들에게 들어보면 $1000씩 막 쓰던 사람들이 지금은 단돈 $10도 벌벌 떤답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주들이. 이제 그 돈주들조차도 불만이 극에 달했는데 이제 인민들 전체가 폭발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왜? 굶주려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려고 했죠. 영변, 이미 다 끝난 영변, 그거 하나 가지고 대북 제재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인민생활, 인도주의적 이런 미명하에 돈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왜? 남북 경영만 제대로 되면은 개성공단만 열고 금강산만 열어버리면은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추어져 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북한에다가 개성공단에다가 집어넣고 금강산 관광 집어넣고 또 다른 경협 루트를 통해서 철도 깔아주고 막 돈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뭐 거의 경주마가 문 열면 뛰쳐나가기 위해서 막 씩씩거리고 지금 있는데 미국이 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만 딱 열면 지금 한국 정부가 쫙 나와서 돈을 주게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변 하나만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버렸죠. 야, 비핵화 한다더니 저거 뭐야? 왜 강선, 또 분강 이런 지역에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가 저렇게 많은데 저건 왜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우리 그런 거 없는데? 했더니 볼턴 보좌관이 옆에서 1cm 해상도의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아니냐? 헉, 들켰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파토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북한이 지금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냐. 바로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식량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중앙일보가 3월 15일자에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지시로 몇 달 전부터 재난 구호용 식량 저장 창고인 5호 창고를 열어 양곡을 시장에 풀고 있으나 이것도 조만간 고갈될 것이어서 군량미 저장 창고인 2호 창고를 열 수도 있다는 말이 돈다. 세계식량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연간 540에서 560만 톤의 곡물이 필요하나 지난해 폭염과 홍수가 겹치며 490만 톤을 확보하는 데 그쳤고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에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또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은 그만큼 대북 제재의 여파가 크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라고 중앙일보가 3월 15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자, 북한이 식량이 지금 60만 톤 이상 모자라게 생겼습니다. 60만 톤. 이 60만 톤이 얼마나 대단한 그 숫자인가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1년에 쌀을 2018년 기준입니다. 61kg 소비합니다. 밀은 32kg 소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1988년도에는 쌀을 122kg 소비했어요. 1인당.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다 지나면서 우리도 밀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면서 다른 이 영양소들을 많이 섭취하고 또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이러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2018년 현재 1인당 61kg을 소비하는데요. 이 61kg 곱하기 1000만 해보십시오. 61만 톤입니다.
천만 명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1000만 명이 1년 내내 소비할 쌀 분량이 북한에게 올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그게 골고루 부족해지면 골고루 영양이 다운되고 골고루 배가 고프겠죠. 그러나 북한도 빈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 지역은, 특정 계층은 완전히 식량이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규모로. 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리 지금 사기가 좋아져가지고 쌀을 1년에 61kg 밖에 안 먹지만 그래도 여러분 쌀은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인당 1년에 먹는 쌀만큼의 그 양이 1000만 명이 지금 북한 주민이 2400만 명인데 그 중에 1000만 명이 우리가 먹는 양보다 하나도 못 먹는다는 겁니다. 큰일 난 거죠. 그거를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난의 행군이 악몽재현 위기에 처했습니다. 19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1995년도에 북한은 349만 톤의 식량을 생산했고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외부에서 133만 톤을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만 톤이 부족했어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겠죠. 1996년도 마찬가지로 51만 톤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때 한 100만 톤씩 지원해 줬거든요. 1년에 계속 100만 톤씩 지원해 줬어요. 자, 그래서 97년도에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남조선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니 34만 톤이 남아버렸어요. 98년도는 18만 톤이 남아버렸어요. 그런데 99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IMF 처해버렸죠. 그리고 북한이 98년도에 대포동 2호 로켓을 쐈습니다. 그래서 대북 지원이 아주 축소되고 끊기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1999년도는 북한의 대포동 2호 로켓 발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가면서 80만 톤밖에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은 64만 톤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데이터까지는 전부 다 세계 식량 농업기구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망자, 이거는 그 국내 언론 월간조선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월간조선에서는 95에서 96년 사이에 65만 명, 96년에서 97년 사이에 170만 명, 그리고 97에서 98년 사이에 55만 명가량이 죽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월간조선이 그 보도를 한 것은 나름대로 굉장한 조사를 한 끝에 보도를 했겠죠. 또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자, 그런데 북한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또 이런 엄청난 기근을 겪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이제 비료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 줬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비료를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생산 많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대홍단 이런 데다는 감자를 어마어마하게 생산하게끔 만들고 아주 많은 지역에 옥수수를 심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쌀 생산량은 비록 적지만 옥수수, 감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탄수화물을 흡수할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그 곡물들을 많이 생산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북한은 평균 542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과거 이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는 거의 2배가량의 생산 실적이죠. 북한도 나름 좋아졌네요. 그런데 소비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2015-16년에는 66만 톤이 부족했고요. 2016-17년도에는 46만 톤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2017-18년도 1년입니다. 이거는 이제 왜 17, 18, 16, 17 이렇게 적었냐면은 이거를 식량연도라고 합니다. 세계식량기구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왜냐? 10월 달에 추수를 하니까 이해 10월에서 내년도 10월까지를 식량연도라고 해요. 그래서 17, 18년도는 64만 톤이 부족했다 이겁니다. 자, 이제 18, 19년도에 아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다시 60에서 70만 톤이 모자란다 이겁니다. 이렇게 북한이 쭉 모자라 왔는데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 또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엔 제재가 막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이런 인도주의적인 식량도 들어가지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야죠. 그런데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5호 창고, 즉 비상시에 대비해서 국가가 보존하고 있던 그 정부미를 북한이 푼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그 정부미도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남은 건 뭐냐? 군량미입니다. 그 군량미가 2호 창고입니다. 군량미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의 식량을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미 사면은 3년 된 거를 우리가 사 먹어요. 정부미가. 일반미하고 정부미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미는 올해 추수한 햇살이고 정부미는 정부에서 이제 파는 건데 그게 군량미. 군량미에서 유효기간 지나서 나오는 게 정부미예요. 그래서 싸지는 겁니다. 그거 이제 3년차 쌀입니다. 한 2년치를 보관을 하고 있죠. 북한도 북한군이 2년치 먹을 쌀 정도를 지금 거기까지 보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 2년치를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거 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군량미가 없어서 전쟁 못합니다. 전쟁 능력 떨어지죠. 제발 그거 다 나오길 바랍니다. 자, 북한은 말이죠. 세계 최악의 식량 국가입니다. 식량 위기 국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세계 식량기구에서 발표한 도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가장 진한 색깔이 35%를 넘는 기근을 영양결핍 상태를 가장 진한 색깔이 되어 있는데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하고 비슷한 색깔이 어떤 나라냐? 차드, 아프리카의 차드. 중앙아프리카 아주 그런 가뭄이 들어가지고 정말 살기 힘든 나라가 있어요. 차드 뭐 이런 나라예요. 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리고 수단 이런 나라들 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도 북한보다는 식량 사정이 좋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또 여기 중동의 예멘, 수단 이런 나라들은 지금 치열한 내전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보다는 식량 사정이 좋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따위 짓을 하고는 지금 미국에게 지금 큰 소리 치고 우리에게는 상전 노릇하고 하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상전 노릇 하겠죠. 자, 세계식량기구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1000만 명이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까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1년에 먹는 쌀 61kg 그것을 곱하기 1000만 하면은 바로 61만 톤인데 북한이 작년에도 올해도 그만큼 모자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000만 명 이상이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죠. 이제 대량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군량미 다 떨어지면요. 자, 부전자전입니다.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부전자전이에요. 이럴 때 우리 공갈 협박으로 위기를 타게 하자. 왜? 성공했으니까. 그거에 그 공갈 협박에 벌벌 떠는 자들이 있으니까 성공한 겁니다. 1995년에서 99년도 고난의 행군 시대에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그리고 1998년도에 칸 네트워크, 즉 파키스탄의 칸 네트워크, 칸 박사와 접촉을 해서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설계도를 받아옵니다. 그 돈이 없는 상황에서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들에게 현찰 100만 달러 이상, 그리고 다이아몬드 세트, 루비 세트 이런 귀금속을 뇌물로 주고는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설계도를 받아옵니다. 그게 북한이었어요.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그렇게 타게 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언론 보도에 따르면 400만 명 이상이 아사될 위기에 있다라는 보도가 2006년도에 떴었는데 그때 1차 핵실험을 해서 또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2019년도 춘궁기 대규모 기아 상태가 오게 됩니다. 북한은 또 어떤 도발을 통해서 이 위기를 타게 할까요? 95에서 99년도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바싹 엎드려서 도와줬습니다. 2006년도에 누군지 아시죠? 도와줬습니다. 지금 또 역사를 되돌려야 됩니까? 자, 예정된 도발 수술입니다. 이제 북한이 도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미사일 발사일까요? 핵실험일까요? 저는 사실은 핵실험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미사일 발사
실험이 아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미국의 전략정찰기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RC-135W, 리벳 조인트, 그리고 RC-135U, 컴뱃센트. 특히 이 컴뱃센트는 미 공군이 불과 2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가지고 북한을 정찰합니다. 이 컴뱃센트는 특징은 대통령에게 정보를 직보합니다. 중간에 가공시키지 않겠다 이거죠. 직보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컴뱃센트입니다. 이게 지금 왔어요. 근데 이 리벳 조인트와 컴뱃센트의 공통적인 특징은 신호정보 수집입니다. 뭐 각종 전파와 감청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탄도탄을 추적하고 한 그건 아니에요. 아직은 탄도탄을 발사를 할 어떤 임박한 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탄도탄을 발사할 임박한 위기가 되면 RC-135S 코브라볼이 올 겁니다. 그게 이제 탄도탄 궤적을 추적하는 정찰기거든요. 아직 코브라볼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워드 로렌젠이라고 이게 탄도탄 추적하는 X밴드 레이더 군함입니다. 레이더 전용 군함이에요. 이게 물론 시간 좀 오래됐습니다. 2월 15일자로 싱가포르에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한반도 주변에 있는지 동해상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2월 15일까지는 싱가포르에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위치 추적이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어쨌든 동아시아에 있어요. 하워드 로렌젠이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또 감시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 지역으로 몰려올 가능성과 몰려오고 있는 그런 정황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제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습니다. 도발하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불구덩이를 파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김정일처럼 체제 유지를 위해서 도발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제는. 왜? 이제 식량이 모자라는데 누구에게는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평양을 떠나올 때는, 기차를 타고 평양을 떠나올 때는 바로 떠나면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온 북한 인민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아, 나 지금 북한 지금 트럼프 만나러 간다. 폼나게 간다. 광고했는데 돌아갈 때는 쓸쓸하게 돌아갔습니다. 60시간을 기차 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빨리 갔습니다. 평양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후다닥 갔죠. 가가지고 이제 그 책임을 누군가에는 씌워야 되는데 자기가 질 수 없지 않습니까?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겠죠. 미국 놈들이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미국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 자, 미국하고 싸우자. 자, 이렇게 하겠죠.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외부와의 갈등을 유발시킬 그런 계획을 세울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gain, Fire and Fury. 바로 2017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Totally Destroyer,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겠다. 꼬마 로켓맨, 그리고 수어사이드, 자살 지금 임무를 하고 있다. 김정은이는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쏟아냈었어요. 그런 2017년의 상황에 다시 봉착할 것이며 2017년도는 그래도 군량미 창고는 안 풀었을 때입니다. 지금 이제 군량미 창고 풉니다. 군량미 다 먹고 나면 군대도 끝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1995년도처럼 2006년도처럼 또 우리가 100만 도씩 지원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해야죠. 그거 안 하면은 북한 군량미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도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량으로 아사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사자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불만이 폭증하게 됩니다. 내부에서 완전히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죠. 굶어 죽는데 무슨 수령이야. 굶어 죽는데 그 상태로 가게 내버려둬야 됩니다. 이제 호흡기 떼버려야 됩니다. 그 호흡기 누가 뗄 수 있습니까? 미국이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막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붙잡고 있습니다. 호흡기 떼지 말라고. 이 호흡기 떼지 말라고 붙잡고 있는 이 손을 우리는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죽습니다. 북한 인민 아니고 김정은이가 죽습니다. 자, 한국 또다시 범죄자를 살려줄 겁니까? 이렇게 해서 살려줬습니다.
저때 호흡기 떼면 되는데 살려줘 버렸습니다. 이때 지금 보십시오. 유엔에서 이 벤츠 금수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안을 위반하고 들어간 이 차 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위반했다라고 지금 유엔에서 이 사진을 가지고 보도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외교부가 제발 이 사진은, 우리 대통령 나온 사진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유엔에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유엔이 무시했습니다. 자, 그만큼 한국은 이제 유엔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 이번 개각에 왜 저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하나 못 막았는데 천하의 무능력하죠. 자, 한국 또다시 이때처럼 범죄자를 살려줄 겁니까? 미국이 떼는 호흡기 붙잡지 마세요. 그 손목 잡지 마세요. 호흡기 떼는 그날을 우리 다 같이 기다립시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100만 톤씩 쌀 지원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당장은 북한 인민들이 좀 아프겠지만 금세 저런 최악의 독재자 사라지고 살기 좋은 국민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정부가 막고 있는데 못 막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좋은 날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Fire and Fury 기대합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